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시나요? 혹시 휴대폰을 들어 누가 연락했는지, 무슨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지는 않으신가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저녁이 되어서도 내일 걱정, 다음 주 걱정이 잠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성공을 위해, 안정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바로 이 집착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붙잡으려 하고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그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젊은 시절에는 이 집착들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우리에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는 특히 세 가지 집착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대부분이 평생 붙잡고 살아온 것들입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그것이 집착인지조차 몰랐던 것들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삶에서 내려놓아야 할 세 가지 집착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오늘 저녁 조금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첫 번째 내려놓아야 할 집착은 바로 타인의 인정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들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들에게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애썼습니다. 결혼에서는 좋은 배우자로, 좋은 부모로 보이기 위해 노력했고,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으로 비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예에 대한 노예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실제 자신의 가치보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쏟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좋은 차를 사는 것도, 좋은 동네에 사는 것도,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절반 이상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신경 썼던 직장 상사는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부러움을 샀던 이웃들도 대부분 멀어졌고, 우리를 평가하던 사람들의 의견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이미지는 실체가 없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위해 진짜 삶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는 특히 노년기에 이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퇴를 했고, 자녀들은 독립했고, 커리어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남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상실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은 엄청난 자유입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를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 우리의 실제 가치와는 무관합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다고 해서 정말 훌륭해지는 것도 아니고 비난받는다고 해서 형편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타인의 평가는 바람과 같아서 이리저리 방향을 바꿉니다. 그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이 집착을 내려놓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옷차림이 편해집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지 않으니 편한 옷을 입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도 달라집니다. 격식을 차려야 하는 사람들 대신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하는 말도 솔직해집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좋게 보이려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집착은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모으고 쌓아왔습니다.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 차를 바꾸고 물건을 사 모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착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우리를 소유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사면 그 집을 관리해야 합니다. 청소하고 수리하고 재산세를 내고 도둑 걱정을 합니다. 차를 사면 보험료를 내고 주차 걱정을 하고 기스 날까봐 조마조마합니다. 비싼 물건을 사면 그것을 잃을까봐 불안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소유물이 많을수록 걱정거리도 많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물건을 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물건들 때문에 더 많이 걱정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소유욕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집니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국산차에서 수입차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이웃이 새 차를 사면 우리도 사고 싶어지고, 친구가 여행을 다녀오면 우리도 가고 싶어집니다. 이 끝없는 비교와 욕망의 사슬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욕심을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 집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져 있다면 그 이상은 사실 사치입니다. 물론 사치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집착을 내려놓는 실천적인 방법은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말년에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에서 최소한의 가구와 책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물건이 적을수록 청소할 것도 적고 관리할 것도 적고 걱정할 것도 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미니멀리즘도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면 삶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물질적인 것들이 주는 기쁨은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새 옷을 사면 며칠 동안 기분이 좋았지만 이제는 그런 설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젊을 때만큼 감흥이 크지 않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감각적 쾌락으로부터의 졸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질이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서 기쁨을 찾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정신적인 것, 내면적인 것에서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좋은 책을 읽는 즐거움,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감동, 자연을 감상하는 평화로움.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들지 않지만 깊은 만족을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기쁨들은 빼앗길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도둑맞거나 잃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의 경험과 지혜는 영원히 우리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집착은 통제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평생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자녀의 진로를 통제하려 했고, 일의 결과를 통제하려 했고, 심지어 타인의 생각까지 바꾸려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모든 상황을 예측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가장 큰 착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은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냉정한 진실을 직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애써도 병이 올 수 있고, 자녀를 잘 키우려 해도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사업을 완벽하게 계획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고 통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상치 못한 좌절도 있었고 기대하지 않았던 행운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대부분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 예상치 못한 기회, 뜻밖의 위기.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흐름에 맡기라고요. 이것이 체념이나 무기력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의 일이지만 싹이 트고 자라는 것은 자연의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삶에 간섭하려 하고 배우자의 행동을 바꾸려 하고 친구들이 우리 조언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명확히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환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할 때만 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언을 해주는 것까지입니다. 그 후는 그들의 선택입니다. 이 집착을 내려놓으면 엄청난 부담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은 그들의 삶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우리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내면의 성체로 물러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노후 준비, 건강 걱정, 자녀 걱정. 하지만 걱정한다고 미래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 때문에 현재를 즐기지 못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결코 오지 않을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젊을 때는 은퇴 후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고 은퇴 후에는 더 늙었을 때를 걱정하며 현재를 희생합니다. 그렇게 평생 현재를 살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지금이야말로 현재에 집중할 때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건강이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모르는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말라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조언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오늘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십시오. 이 세 가지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우리가 무언가를 움켜쥐려 했다면 이제는 손을 펴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놓아주고 소유물을 놓아주고 통제를 놓아줍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평생 붙잡고 살아온 것들을 놓는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놓아주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의 삶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젊은 시절 그는 인정받고 싶어 했고 명성을 갈망했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그는 평화로웠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반려견과 함께 조용히 지내며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신경 쓰지 않았고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 가지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을 점진적인 해방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형성된 습관과 생각의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일에 담담해지고 예전 같으면 집착했을 것에 무덤덤해지고 예전 같으면 통제하려 했을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특히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연습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우리를 비판할 때 즉각적으로 방어하거나 반박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이 사람의 의견은 그 사람의 것일 뿐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백화점에 가서 예쁜 물건을 볼 때 즉각적으로 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면 잠시 멈추고
이것이 정말 내 삶을 더 좋게 만들까? 라고 물어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자녀나 손주들이 우리의 조언을 듣지 않을 때 화를 내거나 섭섭해하는 대신 그들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며 배워야 한다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부모님 말씀을 다 듣지 않았고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비교는 모든 불행의 근원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초라해지고 우리보다 덜 가진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느낍니다. 둘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각자의 삶은 고유한 것이므로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웃집이 더 큰 집에 살든 친구가 더 좋은 차를 타든 그것은 그들의 삶이고 우리의 삶과는 무관합니다. 특히 SNS 시대를 사는 지금 이 비교의 함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순간만 SNS에 올립니다. 행복한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즐거운 모임.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평범하고 때로는 고단한 일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시물을 보며 저 사람들은 참 행복하게 사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진짜 삶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집착을 내려놓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순수한 존재가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를 소유하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를 통제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고요함과 만족감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단순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 커피 한 잔의 따뜻함, 산책길에 만나는 익숙한 풍경, 오래된 친구와의 편안한 대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너무 평범해서 주목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큰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의 축적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면 항상 불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면 풍요로워집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충분한 음식, 사랑하는 가족. 이런 것들이 당연해 보이지만 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을 갈망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놓아줌으로써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인정을 놓아주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고, 소유를 놓아주면 경험과 관계에 집중할 수 있고, 통제를 놓아주면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빼기의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을 통해 우리는 더 풍요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는 이런 아름다운 비유를 들었습니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여행과 같다. 젊을 때는 이것저것 다 챙겨서 배낭에 넣는다. 필요할 것 같아서, 유용할 것 같아서 계속 넣다 보면 배낭은 점점 무거워진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어느 순간 깨닫는다. 이 짐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한다.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린다. 그러면 배낭이 가벼워지고, 걸음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진다. 그리고 비로소 주변 풍경을 즐기며 걸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그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타인의 인정이라는 무거운 짐, 끝없는 소유욕이라는 짐,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짐. 이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남은 여정을 훨씬 더 편안하고 즐겁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